자, 첫 번째 거는 보편적으로 이런 풀이가 논술에서 꽤 많이 나오는데 원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의 좌표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x좌표를 코사인으로 y좌표를 사인으로 잡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매기변 세타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덧셈 정리 언급하고 있고요. 극점 좌표에 대해서 극값 구하는 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네. 첫 번째, 원이 있습니다. 원에 대해서 이 값의 최대값을 묻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값의 최대값이면은 x값 대신에 y값 대신에 코사인 사인을 대입하는 얘기인가? 그럼 문제 요구한 거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마이너스 2 곱하기 코사인, 사인 세제곱인가? 반값공식, 배값공식 이런 거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공통인 수익값이면 코사인 사인인 것 같고요. 코사인 사인으로 묶어주겠습니다. 그럼 남은 녀석의 값은 1-2 사인 제곱인가요? 1-2 사인 제곱이 누군데요? 모르시면 더 진행할 수 없잖아요. 여기서 지금 다시 한 번만요. 네, 코사인 2배각 공식이죠? 그리고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 코사인, 아니, 코사인 2세타인데, 이거의 최대값을 어떻게 구하지? 이거의 최대값 어떻게 구할 거야? 이제 다음 줄에서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다시 한 번만요. 안 들려요. 미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니, 니네 지금 이거는 2배각 공식으로 바꿨는데 이건 왜 2배각 공식으로 안 바꾸죠? 앞에 건 누군데요? 또 2배각 공식으로 바꿀까요? 4분의 1? 그러면 세타라는 녀석의 값은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거든. 세타의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였을 때 최대값이 누구지? 우리 지금 최대값 구하는 거잖아. 네, 사인의 최대값은 1이고 우리가 구하는 거의 최대값은 누구냐고요? 그러니까 4세타가 2분의 파이였을 때 4분의 1이라고요? 네, 그런 말도 해주면 좋겠다. 즉 세타의 값이 누구였을 때? 이때 최대값을 갖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근데 선생님 살짝 걱정스러워서 배각 반각 공식에 대해서 살짝 걱정스럽습니다. 모르지 않죠? 사인 2배각 공식 알죠? 코사인 2배각 공식도 알죠? 논술에서는 저거 알아야 돼. 너 알아요 몰라요? 그 말만 해요. 저거 교육과정 바뀌는. 덧셈 정리에 응용한 모든 녀석은 다 공식으로 외우고 있어야죠. 수능이든 논술이든. 합성도 아셔야 돼요. 모르시면 안 됩니다. 논술이든 수능이든 다 알아야 됩니다. 네, 수능에서는 교육과정 바뀌는. 교육과정 바뀐 게 아니고 덧셈 정리로 파생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건 수능에 출제해. 실제로 출제하고 있고 평가원 시험에서 출제하고 있고 논술 시험도 덧셈 정리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공식이기 때문에 다 출제할 수 있어요. 다. 출제 안 하지 않아. 네. 교육과정 바뀌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로피탈 정의라든지 뭐 몇 가지 교육과정 밖에 있어서 수능에 출제하지 않는 게 있는데 전부 다 덧셈 정리를 변형한 모든 것들은 다 출제할 수 있습니다. 탄젠트 2배각 공식이 누구죠? 반각 공식 설명하려고요. 사인 제곱 2분의 세타가 누군데요? 반원 나오고 막 도형 나온 다음에 넓이 구하고 극한값 구할 때 많이 사용하죠. 반각 공식. 반각 공식 사인이 누구였더라? 코사인 반각 공식이 누구죠? 탄젠트의 반각 공식은?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 외우지 않고 풀었던 것 같긴 한데 내가 학교 다닐 때는 바로바로 만들어서 풀었거든. 덧셈 정리 가지고. 귀찮으면 빨리 만들어서 푸시면 됩니다. 사인 3세타의 값이 누구예요? 사인 3배각 공식. 사인 3배각 공식은 개수의 값은 3, 4, 차수의 값은 1차고 3차가 있습니다. 사인의 값은 앞이 큽니다. 개수의 값은 3, 4가 있는데 사인의 값은 앞이 크고요.
개수는 3, 4, 차수의 값은 3차 1차가 있습니다. 사인은 앞이 큽니다. 코사인 300의 공식은 뒤가 큽니다. 개수의 값은 3, 4밖에 없고요. 차수의 값은 1차, 3차가 있는데 코사인 뒤가 큽니다. 선생님 잘못 얘기한 것 같다. 미안해요. 잘못 얘기했어요. 여기서부터 다시 설명합시다. 코사인 200의 공식이 2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1이죠.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이죠. 사인으로 바꿨을 때가 개수 차수 다 뒤에 게 크고요. 코사인으로 바꿨을 때 개수 차수 다 앞에 게 크죠. 사인의 값은 사인으로 바꿀 건데 개수 차수가 다 앞이 더 작고요. 뒤에 게 차수하고 개수가 더 큽니다. 코사인 값은 3, 4 개수, 차수의 값은 3차, 1차가 있습니다. 이 녀석은 논술할 때 적분할 때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 같은데 탄젠트의 값이 t였을 때 탄젠트 이세타는 알고 있잖아. 이게 뭐라고요? 코사인 이세타는 누구죠? 사인 이세타는 누구죠? 이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다 외우고 있을 걸 믿고 수업하는 거야. 물론 이거 외에도 더 파생되는 게 더 많긴 한데 알면 좋긴 한데 모르니까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문제가 어렵다. 2-2번은 자연수 AB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연수 AB가 있는데 실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합의 값 주고 고백 값도 제시했는데 합의 값은 자연수인가 보네. 좌표 평면 위에 A점, B점, C점이 있는데 세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넓이의 값이 19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세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할까? 그러니까 세 점을 알고 있으니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사선식 공식 사용해서 구할까? 아니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용해서 구할까? 결정해 주세요. 세 점 공식 사용할까요? 그럼 세 점 중에 한 점이 원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로 원점으로 만드실 건데요? C점으로 원점으로 만들자. C점을 원점으로 만들면은 첫 번째 건 알파 마이너스 B, B 마이너스 B인가요? 세 점을 평이동해서 삼각형의 넓이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싹 다 마이너스 B만큼 평이동했습니다. 그거 설명하셔야 됩니다. 한 줄만 쓰시면 됩니다. 평이동해도 삼각형 넓이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한 줄 쓴 다음에 문제 푸는 겁니다. 그럼 원점이 아닌 점 가지고 넓이 구할 생각입니다. 넓이의 값이 누구라고요? 2분의 1 곱하기 절대값? 바깥쪽 길이 곱한 거 빼기 안쪽 길이 곱한 건가요? 바깥쪽 길이 곱하려고요. 알파 베타 마이너스 B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인가? 그 다음 플러스 B제곱 빼기 B제곱은 소거돼요? 여기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곱과 합의값만 대입하면 될 것 같아요. 합과 고백값을 대입했더니 2분의 1 곱하기 절대값 고백값은 마이너스 32 합의값은 A?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AB의 값은 자연수잖아. AB의 값이 뭐가 돼야지 2배 중 38이지. 그럼 AB가 될 수 있는 게 뭐뭐 있어요? 38이 나오려면은 31을 이항했더니 70? 또 마이너스 3이 있어? 마이너스 6? 하지만 고백값이 자연수의 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6은 안 되는 거고요. 그럼 AB의 값은 70인 것 같습니다. 별거 없네? 근데 자연수 A 플러스 B의 최소값 구하라며. A 플러스 B의 최소값 어떻게 구할 건데요? 고백값이 70이었을 때 A 플러스 B의 최소값 어떻게 구해요? 내가 산술기가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2루트 70이 답인가요? 네,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당연하죠. 사선식 공식은 고등학교 이런 데 직선의 방식 파트에서 배우고요. 직선의 방식 파트에서 증명이 가능하고요. 기하에서도 증명이 가능한데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fx의 값은 다음과 같은 3차 함수가 있습니다. 3차 함수의 값이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값이 gt라고 얘기합니다. 극대 극소값의 차이값이 gt인데 그 차이값의 최소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3차함수 최고차계수의 양수입니다. 3차함수의 최고차계수의 양수인데 그렇다면 그림이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값, 난 요만큼의 간격이 GT입니다. 그럼 내가 필요한 건 극점만 구한 다음에 뺀 녀석을 T라는 문자에 대한 식으로 표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지 같습니다. 상당히 그지 같을 것 같은데. 그리고 GT의 값을 미분해서 그 최소값도 방법적으로 어려운 건 아닌데 중간 산수량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일단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전개부터 한 다음에 미분하려고 하거든.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3t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t의 값을 도함수의 값을 구해서 문제를 풀 생각입니다. 근데 문제는 미분에서 빵 나온 녀석의 값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알파고 베타 중에서 더 작은 녀석의 값을 알파라고 할 생각이거든. 난 두근의 합의값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근의 합의값은 3분의 2t인가? 두근의 고백값은 마이너스 9분의 4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괴롭기 시작합니다. 근해 공식 써서 하면 안 돼. 그럼 너 죽어요. 풀다가 죽어요. 근해 공식 써서 6분의 공식 쓰면 돼. 적분할 때 사용하는 거죠. 2차 함수의 넓이 공식이 극대값과 극차잖아. 네. 그거 쓰면 간단하게 되는. 그 내용을 사용해가지고 네. 이렇게 빨리 왔어? 정우야. 옆 애들도 다 잘 본 거 아니고? 많이 비어있다. 오. 근데 진짜 1번부터 좀 어려웠어요. 근데 너는 잘했다. 저는 맞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카톨릭 때는 안 좋은 점이 있잖아. 집에 통화 갈 때 너무 불편해. 꺾어서 가야 되니까. 만약에 붙으면 아빠한테 차 사달라 그래. 자, 이제 여기 있는 점의 좌표를 지금 알파라고 가정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점의 좌표를 지금 베타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건 지금 GT라고 하는 것 자체가 F한테 알파 대입한 극대값에서 F한테 베타 대입한 극소값을 구하는 중이죠. 이 산수가 어마무시할 것 같습니다. 아, 나 이미 하기 싫어졌어. 어떡하지? 아이고야. 알파 대입했더니 3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3t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4t. 여기서 지금 베타 대입한 거 빼려고 합니다. 베타 대입한 거 뺐더니 마이너스 3베타의 세제곱, 플러스 3t 베타의 제곱, 플러스 4베타, 마이너스 4t? 4t 값은 수고했습니다. 이제 묶어가지고 근각계수 연계 사용하면 은근히 또 쉽게 나오겠는데? 첫 번째 거는 3 곱하기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 근각계수 관계로 이거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3t로 묶어주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도 근각계수 관계 사용할 생각이고요. 마지막에 남은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알파 빼기 베타인가? 그럼 알파 빼기 베타가 다 공통인수인가요? 알파 빼기 베타로 묶어주면 제일 첫 번째 게 누구야? 3 곱하기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이죠. 그 다음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3t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마지막에 마이너스 4입니다. 알파 빼기 베타의 값은 이건 근해공식 사용해야 되겠다. 근해공식 사용했습니다. 근해공식 적용하면 누구죠? 근이? 9분의 누구냐? 3t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t제곱 플러스 36? 아이고야. 그러면 남는 녀석의 값이 3분의 t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t제곱 플러스 4예요? 그럼 알파 빼기 베타의 값을 구하려고요. 작은 것 빼기 큰 거 구하니까 가운데 마이너스인 거에서 가운데 플러스인 거 뺐습니다. 알파 빼기 베타 누구냐?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인가? 검사 좀 해주세요. 맞아요?
네, 맞죠? 알파 빼기 베타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3분의 2. 아이씨, 찬진이가 하자고 했던 것처럼 해볼걸. 나 이미 괴롭다, 지금.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제곱한 거에서 9분의 4t 제곱에서 뭘 빼야 돼 또? 9분의 4? 알파 베타 뺐습니다. 그 다음에 3t 곱하기 3분의 2t여서 마이너스 2t 제곱인가? 맞아요? 이제 다 했습니다, 이제. 계산을 좀 더 하면 묶어쓸 수 있을까? 어떻게 묶어쓸 수 있을까?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t제곱 플러스 t제곱 플러스랑 똑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되게 쉽게 끝날 것 같은데. 얘가 3분의 4t제곱 3분의 4에서 뺐더니 마이너스 3분의 2? 그 다음이 3분의 4에서 4를 빼주면 내가 지금 3분의 4에서 3분의 12 뺀 거지. 네, 3분의 8. 그럼 똑같이 t제곱 플러스 4의 값이 나오네. 마이너스 3분의 1로 묶었으면 9분의 4. 9분의 4 루트 t제곱 플러스 4의 세제곱인가요? 이게 지금 gt죠. 그럼 t의 값의 범위가 필요한 것 같은데 t의 범위가 있는지 검토해 봅시다. t는 범위가 없나요? t는 그냥 모든 실수인 것 같습니다. t의 값이 모든 실수였을 때 이 값에 대해서 뭘 구하라고요? 소값을 구하라고요? 그럼 당연히 t의 값이 누굴 때 최소예요? 이차함수잖아. t의 값이 빵일 때 최소인가요? 그 최소값 구하라면서요. 빵 대입했습니다. 빵 대입하면 누구야? 9분의 32? 네, 이게 우리가 구하는 최소값이네요.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네용식 사용하나 이렇게 하나 뭐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 문제도 접선을 갖다 구한 다음에 접선하고 수직이 되는 선도 생각하시고 두 선에 절편값을 구해서 뺀 값에 절편값들을 뺀 값에 최소값이 필요합니다. 문제 레벨은 그냥 모의고사 문제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할 거는 접선하고 법선을 갖다 구할 생각인데 첫 번째 L을 구하고 있습니다. 기울기가 도함수부터 구하고 나서 구할 걸 그랬나? 도함수의 값이 1 플러스 1 마이너스 x분의 마이너스 1? 맞겠나요? 이걸 통분할까 말까? 1 마이너스 x분의 통분했더니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1분의 x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접선의 기울기 값이 ft? t-1분의 t의 값이 기울기고요. x-t의 값 L 구했습니다. 그런데 L에 수직이 되는 직선이 있다고요? 똑같이 t, ft를 지나면서 그러면 그때 m이라고 하는 선이 똑같은 점의 좌표를 지나면서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누구란 얘기야? 마이너스 t분의 t-1이죠? 이 두 개의 절편값만 구하면 된다고 합니다. y절편 필요합니다. x한테 빵 대입했습니다. x한테 빵 대입했더니 그때 x절편의 값이 gt, l의 x절편이 gt. 나 지금 gt 구하고 있습니다. gt의 값이 누구라고? 빵 대입했더니 t 플러스 l은 1 마이너스 t 빵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분의 t제곱. 그 다음 ft의 값 구하고 있습니다. ht의 값 구하고 있습니다. x한테 빵 대입했습니다. 이항했더니 t 플러스 ln 1 마이너스 t고요. 빵 대입하면 이번엔 누구야? t 마이너스 1인가요? 그때 이 두 개 값을 빼라고 합니다. 아이씨, 뭔가 느낌이 왜 싸하지? 산수 실수한 것 같은 느낌이 왜 빡들지? 왜 음수가 나오냐? 0과 1 사이에서 음수가 나오면
최대값이 존재하는데 뭐 하나 틀린 느낌이 빡 든다. 1-x 미분할 때 잘못했나? 1-x분의 속미분 마이너스 1. 안 틀렸어. 통분 안 틀렸어. 안 틀렸어. 틀린 거 없어. 빵 뒤에 간 거 틀린 거 없어. 일단 빼봅시다. 두 개 값을 빼게 되면 부호가 아이씨 왜 이렇게 나오냐? GT 빼기 HT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녀석의 값 앞에 건 다 소거되고 남은 녀석의 값이 이렇게 나온다고? T의 범위가 뭐죠? 이건가요? 이제 뭐 할 차례지? 난 선생님이 산술기하로 풀릴 거로 예상했었는데 산술기로 풀리지 않네 지금. 뭐 해야 되냐고요? 미분에서 극점만 구하신대요? 아이고야 괴롭다. 분수함수의 미분법은 좀 괴로운데. 극점 구하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t-를 제곱분해 2t제곱 마이너스 2t제곱 마이너스 2t 앞에 거 미분했고 t-를 곱했습니다. 빼기 t제곱인가요? 빵 나온 게 있을까? t-를 제곱분해 분자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그 다음 빼기 1이니까 이 녀석의 값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1 통분까지 했고요. 분자값이 빵 되는 거 필요합니다.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1 위로 볼로 보호의 값은 근해 공식으로 근을 구해야 되겠네. 아이씨 괴롭네 괴로워. 근해 공식 적용하면 누구야 근이?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몇이야? 4 빼기 2여서 2? 그 중에서 뭐에서 그 최소값을 갖죠?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2의 값은 0과 1 사이 있는 거 맞아요? 2분의 2 플러스 루트 2의 값 0과 1 사이 있는 거 맞아요? t의 값이 0과 1 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0과 1 사이 있지 않으니까 그림은 1까지만 그릴 거죠? 보여는 음해사형으로 바뀌나요? 뭐라고 쓰죠 이제? G' T 빼기 H' T의 값은 0부터 이제 쓸 줄 아니까 나 안 써도 되지 않냐 이제?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2부터 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1까지 보호가 음에서 이건 다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괴롭히네. 지한테 뭐 대입하자고요? 이게 우리가 찾는 최소값이라고요? 나 이거 대입 못하겠어. 살려줘. 난 못해. 대입은 당신들이. 지금 쓴 떠줘야 감점. 이걸 항상 논술 문제 이렇게 항상 꼭 써야 돼. 극대극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범위값을 이 범위에서 양이고 이 범위에서 음이기 때문에 극대극소에 이제 설명해줘야 돼. 갑자기 헷갈렸어요. 네. L은 저거 미분할 때요. 네. 가로 안에 마이너스 1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를 해줬잖아. 괄호 안에 마이너스 한 번 더 해줘야 되냐고?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ln 1-x의 값을 미분하게 되면 ln x를 미분하면 이렇게 쓸 건데 이제 속미분해서 마이너스를 곱해야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까지 썼잖아. 네. 선생님 이거 대입은 못하겠습니다. 최소값을 갖도록 한 t를 구하세요가 적절했는데 그것까지 대입하려고 한다면 정말 개빡칠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은 45분씩이 주고도 한 문제당 시간은 남아돕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항공대 문제는 다 했습니다. 오늘 푼 것도 항공대 시험 보러 가서 주혜가 잘 볼 것 같지 느낌이?
네. 자, 우리가 숭실대 문제는 2022년 거, 2023년 건 녹화되어 있거든요, 유튜브에. 네, 그거 찬진이 다시 보세요. 유튜브에 영광학원 검색하면 됩니다. 자, 2019년도 문제 이거 하나는 학교 측이 출력한 거 스캔해서 학교 홈페이지에 올렸었나봐. 화질이 졸라 떨어지더라고. 자, 첫 번째 1-A 확률과 통계인데 푸는데 약 2분 정도 걸릴 것 같거든? 2분, 3분? 두 번째 문제는 단위원에서 직선까지 거리의 합의값이 최소가 되는 문제거든? 자, 확통시험 안 보시는 분들은 1-B를 푸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1-A 잠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머니 A에서는 5개의 숫자가 있는데 주머니 B에서는 또 5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각각 5개의 숫자가 적혀져 있는 5개의 구슬이 A, B에 각각 들어있는데 A, B에서 하나씩을 꺼내가지고 구슬에 적혀있는 숫자를 확인할 겁니다. A에서 꺼낸 구슬 위의 숫자가 M, B에서 꺼낸 구슬 위의 숫자는 N입니다. 그런데 MN을 더해가지고 6 이상이면 MN을 더한 값을 최종 점수로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주머니에서 처음 꺼낸 2개의 구슬 위의 숫자의 합이 6 이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거든? 그러면은 1, 1, 2, 3, 5하고 1, 2, 2, 4, 5였나? 처음에 각각 한 개를 꺼낼 건데 합의 값이 6 이상이 되는 경우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럼 분모는 모든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모든 경우의 숫자가 분모잖아. 5개 중에 하나 뽑고 5개 중에 하나 뽑으니까 25가지인가요? 여기를 25가지로 쓴 것 자체가 여기는 1과 1은 서로 다른 녀석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여기도 1과 1은 다른 녀석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1과 1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납득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합의값이 6 이상이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 1하고 합의값이 6 이상인 건 몇 가지야? 한 가지야? 그 다음이 또 한 가지 2였을 때가 몇 가지지? 2였을 때 2가지? 한 가지, 한 가지, 2가지 3이었을 때 몇 가지야? 5였을 때 몇 가지죠? 다 돼요? 그럼 11가지가 있나요? 25분의 11의 확률로 합의값 6 이상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건 해결됐습니다. 근데 두 번째 문제가 최종 점수가 6점 이상이었을 때 주머니에서 구슬을 한 번만 꺼냈을 확률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을 읽어봅시다. 만약에 처음 꺼냈을 때 하나 꺼내가지고 6 이상이면은 최종 점수를 할 건데 합이 6보다 작았을 때는 합이 6보다 작을 확률이 뭔데? 처음 꺼내서 합이 6보다 작을 확률의 값은 25분의 14의 확률로 6보다 작은 상황이 발생하면은 원래 주머니에 다시 넣은 다음에 임의로 하나씩 또 꺼내가지고 나온 숫자를 최종 점수로 하겠다며. 그러면 최종 점수가 6점 이상이 되는 경우는 2가지야. 최종 점수가 6점 이상이 되는 경우 2가지인데 첫 번째, 처음에 애당초 합의값이 6점 이상일 때 아니면 처음에는 합의값이 6보다 작았었는데 그 다음에 꺼냈을 때가 꺼낸 2개의 숫자 합의값이 6보다 컸을 때가 있을 거야.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 2개 더한 녀석의 값은 처음 꺼내서 6 이상인 거, 처음 꺼낸 게 6이 안 돼서 두 번째로 꺼낸 게 6 이상인 거. 그 둘 중에 누구를 분자에 쓰라고요? 앞에 걸 분자에 쓰라고요? 조건 확률의 문제였네요. 자, 분모 분자에 625를 곱해야 되나? 11은 약분할게요. 11 약분해서 1, 1, 1이고요. 25도 약분하겠습니다. 그리고 25배 하겠습니다. 그럼 25 플러스 14분의 이건가? 맞아요? 아니다. 25인가? 그럼 이게 39분의 25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2번 풀이하겠습니다. 1-2번이 주연이 감이 잡혀? 안 잡혀? 찬진이 감이 잡혀요? 하고 있어? 그럼 말만 해봐. 너 어떻게 하는 중인데? 아직 그림 같은 그림만? 자, 같이 시작해 봅시다.
1-B는 이 당시 숭실대학교는 예전에는 수학이랑 과학을 봤던 시절이거든. 2019년도가. 그래서 수학이 2문제밖에 없고 나머지는 과학 문제였어. 화학하고 물리 중에 선택하는 문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학에서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2문제지만 한 문제는 쉽게 한 문제는 어렵게 출제했었거든. 이건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 원이 중심좌표가 원점이고 반점 1이 되는 원이 있는데 직선이 2개의 직선이 있습니다. 근데 두 직선의 관계는 무슨 관계인지 알아요? 3x 플러스 4y 값은 3x 플러스 4y라고 써있는 직선도 있고요. 또 하나의 직선은 4x 마이너스 3y라고 써있는 직선도 있습니다. 두 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 기울기가 4분의 3이기 때문에 둘의 관계는 수직인 관계 있나요? 근데 첫 번째 직선부터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절편값이 3분의 8, 절편값이 2, 3분의 8이면 한 이 정도쯤 돼 보이려나?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y절편의 값이 2, x절편의 값이 3분의 8입니다. 두 번째 건 수직이 되는데 x절편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 y절편의 값은 2,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아이씨, 만나면 어떡하지? 만나진 않겠지? 안 만나요? 자, 이렇게 수직인 관계에 있는 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확인은 안 하겠습니다. 여기가 수직인 것 같고요. 문제는 원 위에는 수없이 많은 점들 중에 여기 직선까지 거리의 값이랑 여기 직선까지 거리의 값이 따로따로 최소인 게 아니라 합한 녀석의 값이 최소인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럼 처음 출발할 때 어떻게 출발할지를 결정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보통 아이들은 시험 보러 가서 여기서 이 다음부터 하지 못합니다. 이제 무엇을 할지를 결정해야 돼. 무엇을 할지를. 제일 처음에 첫 출발해야 되거든. 근데 실은 아까 했잖아. 항공대 문제에서. 항공대 문제에서 원 위에는 점의 좌표 뭐라고 잡으라고? 네, 코사인 컴마 사인으로 잡으라고? 이거는 이 점 원 위에는 P점 좌표를 똑같은 방법으로 코사인 컴마 사인으로 잡고 풀라는 얘기입니다. 이 출발은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이 보편적인 풀이를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길이가 D1이라고 하는 길이가 있고요. D2라는 길이가 있는데 D1 구하고 있습니다. D1의 값은 누구지? 원 위는 P점 좌표에서 직선까지 거리 재고 있습니다. 5분의 절대값 3코사인 플러스 4사인 마이너스 8인가요? 근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절대값이 있으면 절대값 있는 상태에서 두 개의 합의값은 최소값을 구하기 불편합니다. 절대값을 벗겨야 됩니다. 절대값을 벗기려면 절대값 속에 있는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3코사인 세타 플러스 4사인 세타는 최대값이 누구죠? 그래서 덧셈 정리를 안 된다니까? A 사인 세타 플러스 B 코사인 세타의 값이 있습니다. 함수가 다르고 계수가 다릅니다. 함수 다르고 계수 달랐을 때 각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런 녀석의 값 우리는 합성이라고 부릅니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묶었을 거죠. 그리고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로 바꾸나요? 그때 알파의 값이 코사인 알파의 값이 누구야? 코사인 알파의 값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A 사인 알파의 값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B인가요? 합성에 대해서 아는지 물어보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최대값이 누구라고요? 이 함수의 값은 뭐라고 쓸 수 있는데 5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이 녀석 값 자체가 5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형태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최대값이 누구냐고요? 최소값은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5고 최대값이 플러스 5입니다.
그렇다면 8을 뺐습니다. 마이너스 5하고 8, 플러스 5 사이 있는 숫자에서 8을 뺐기 때문에 절대값 속에 있는 건 양수야, 음수야? 근데 절대값 속에 있는 건 확실히 음수입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벗겨야지만 나는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값을 벗겼던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셔야 됩니다. 절대값 속에 있는 게 음수기 때문에 절대값 속에 있는 거 부호를 바꿨다고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당나귀 좌우되는 거야. 어떤 애들은 상세하게 부호가 바뀌는 걸 설명한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대충 찍는 애들이 있으니까. 자, D1은 구했고요. D2를 구할 생각입니다. D2의 값 구하고 있는데 5분의 절대값 여기까지 거리 재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네. 지금도 지금 내가 4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3 사인 세타의 값이면 그 녀석의 값 어떻게 쓸 수 있으니까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5 사인 네. 뭐 세타 마이너스 베타든 세타 플러스 베타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5가 되고 최대값은 플러스 5인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기억해서 요거는 구태 안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최대값 플러스 5, 최소값이 마이너스 5라는 것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 플러스 5한테 6을 더했으니까 절대값 속에 있는 값은 항상 양수값인가요? 항상 양수값이니까 절대값을 벗길 수 있습니다. 그냥 나갈 것 같습니다. 이제 D1하고 D2의 값만 더하면 된다면서요. D1하고 D2의 값을 더한 녀석의 값을 아이구야 5분의 4사인 마이너스 3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마이너스 7? 환장하겠네. 개수도 다 다르네. 8하고 6을 더했으니까 14입니다. 난 이 값에 최소값이 되는 최소값을 구했으면 좋겠는데 최소값을 갖도록 하는 P점 좌표를 구하라고. 합성을 한번 제대로 설명해야 되겠네. 밑줄 친 녀석의 값은 최소값이 누구야? 방금 했잖아. 루트 a제곱 b제곱이 루트 50인 것 같은데 최대값은 루트 50, 최소값은 마이너스 루트 50이에요? 그럼 내가 필요한 거는 밑줄 친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루트 50이 되도록 하는 코사인 컴마 사인이 필요한 거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렇게 하지 이제. 아마 이거의 최소값은 알겠어. 5분의 마이너스 5 루트 2 루트 50 플러스 14가 최소값인 건 알겠거든? 이게 최소값인지 알겠는데 이걸 구하라고 했으면 고민이 없는데 그걸 만족하는 P를 구하라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야. 그래서 합성을 설명해야 돼. 합성을 하도 안 하니까 미적분에서 합성을 잊어버렸을 거거든? A, B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있습니다. A, B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있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선을 연결했습니다. 이 선의 길이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입니다. 요만큼의 가격 크기는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알파라고 해야 되겠다. 요만큼의 가격 크기는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길이의 값은 b인가요? 여기 길이 값은 a인 거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사인 알파의 값을 알고 있습니다. 사인 알파의 값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b고요. 코사인 알파의 값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입니다. 하고 싶은 거는 a 사인 세타 플러스 b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각도는 똑같지만 함수가 다를 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모의고사 문제 풀 때 합성을 많이 사용하죠. 자, 합성하겠습니다. 내가 이 녀석의 값을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묶어 쓴 다음에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묶어 쓴 다음에 묶어 쓰게 되면은 루트 a제곱 b제곱분의 a라는 녀석의 값을 이렇게 쓸 거고요. 순서만 a하고 사인 순서 바꿨었고요. b하고 코사인 순서만 바꿨었습니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b라고 써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때 지금 이 녀석의 값이 누구라고요? 얘가 지금 코사인인가요?
얘가 사인인가요? 그래서 코사인, 사인,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사인이기 때문에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라고 합성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최대값이 누구라고요? 최대값이 누구라고요? 최대값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요? 최소값은요? 마이너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죠? 그럼 최대값을 가지려면 이 값이 뭐가 돼야 돼? 최대값을 가지면 이 값이 2분의 파이가 되고 최소값을 가지려면은 네, 2분의 3파이였을 때 최소값 갖는 거죠? 이게 어떨 때 밑줄 친 녀석이 어떨 때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지가 수능의 4점짜리 문제. 자, 이걸 사용해서 문제를 풀 생각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나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안 넘겨봐도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궁금한 건 코사인 빼기 7사인이 분자에 있었던 것 같거든? 코사인 빼기 7사인의 값이 분자에 있었는데 이게 누구길 바라는 거였지 아까? 마이너스 5루트가 되는 순간이 누구였는지 궁금했던 거지? 근데 코사인 컴마 사인은 제곱했을 때 누구지? 1인가요? 이거 두 개 연립하면 우리는 사인이 누군지 코사인이 누군지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좀 괴로울 것 같긴 하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미 괴로운데? 이미 괴로워. 대입했습니다. 나 지금 코사인 값 대신에 대입했고요. 제곱하겠습니다. 그럼 49 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니까 50 사인 제곱이죠? 그 다음 7 사인 빼기 5루트 이어서 마이너스 70? 그 다음이 제곱했더니 50. 근데 여기는 플러스일 걸 이용이 되니 49야? 이게 인수분해가 돼 이게? 되네 또. 5루트 5루트 77? 완전 제곱식이에요? 그럼 사인 세타의 값은? 그때 코사인 값이 누구지? 5루트 50, 5루트 2분의 1? 근데 사인 값은 중분이니까 양수값밖에 없을 건데 이걸 대입해서 얻은 녀석이니까 밑에 거한테 대입해야 되는 거지. 1차 식한테 대입해야지 부호를 결정할 수 있잖아. 밑에 거한테 대입하게 되면은 5루트 7의 값을 대입하면은 5루트 2분의 7을 사인한테 대입했더니 5루트 2분의 49? 이항해 주면 누구야? 머리가 안 돌아가 머리가. 5루트 2분의 49에서 빼기 5루트 2분의 50? 그럼 분자는 마이너스 1을 선택해야 돼? 된 거 맞나요? 그럼 P점 좌표는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5루트 2분의 1, 5루트 2분의 7. 유리화는 안 하겠습니다. 이 정도 문제는 꽤 까다로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A 사인 세트, B 사인 세트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네. 이거를 유명한 질문. 이게 유명한 거냐고? 저거.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삼각함수 합성이라고 하는 거니까요. 모든 참고서에 다 나와 있고요. 여태까지 수능에서 꽤 많이 출제한 편이에요. 너 배우신 적 있을 거예요. 처음 보는 거 아닐 겁니다. 처음 봤어? 아니야. 미적분 처음 가르칠 때 배우는 내용이야.
심지어는 뭐 개념원리, 개념센, 정석 이런 책들에 아예 한 2페이지 정도의 내용 정리 할애할 정도야. 자, 이제 2019년 모의논술 했던 거지 지금? 나중에 헷갈리니까 페이지마다 어떤 시험지인지 체크하고 있는 건가요? 이거 써있나 위에? 네. 그 다음이 이제 2019년 실제 논술 문제. 첫 번째 문제는 미적분 문제네. 두 번째 문제는 기하 문제거든. 지금 기하가 숭실대 기하는 그냥 안 할게요. 지금 숭실대 본 사람이 찬진이밖에 없거든. 근데 지금 기하가 남은 게 이 중에서 기하가 들어간 학교가 너밖에 없지. 어느 학교였지? 경희대 하나? 그러면 기하는 경희대 것만 해줄게, 선생님. 네. 나머지 학교 거 기하 거는 하지 않을게요. 근데 풀어보세요. 네. 집에서 풀어보시고요. 선생님이 시간 나면은 노크를 하나 뜰게요. 기하만 따로. 지금, 이것도 지금 문제 2개밖에 없냐? 근데 첫 번째 문제가 수준이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PDF 편집이 가능한데 이 새끼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여기 안 지워지지 않더라. 숭실대 이 새끼들은 뭐 이렇게 이거 자국을 남기고 싶었을까? 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니니까 쉬운가? 쉽지 않은가? 쉬운가? 라지 f의 값이 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마찬가지네. 맨날 밥 먹듯이 푸는 거잖아. t라는 변수에 대해 접근하려고 하는데 네가 왜 들어가? x는 변수가 아니야. 넌 숫자로 인식할 거야. 근데 절대값도 있네? 절대값도 있으니까 범위를 쪼개서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범위는 어디서 범위를 쪼개지? 범위는 어디서 범위를 쪼개냐고요? x에서 범위를 쪼개야 돼요? 0부터 x까지 사이에 있을 때는 절대값 속에 있는 값이 뭐가 되지? t가 0부터 x 사이에 있으면 절대값 속의 값의 부호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아줘야 되죠? 반면에 x부터 1까지는 t의 값이 x보다 크기 때문에 양수니까 그냥 나가요? 이렇게 분류하고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분배도 해야 되는 거지 이거. 밑으로 가면 좀 지저분하니까 옆으로 갈까? 위로 갈까? 자, 분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인테그럴 0부터 x까지 tft. 그 다음 녀석의 값은 플러스 x지. 플러스 x 실수배 해가지고 내보내겠습니다. 0부터 x까지. 그 다음 녀석은 x부터 1까지. x부터 1까지 tft. 이거 하나 잘못 썼다. 알파벳이 많으면 변수를 잘못 쓴 일이 발생하거든? 마지막이 마이너스 x, x부터 1까지 ftdt. 이게 지금 라지 fx입니다. 근데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나 찾았다, 선생님은. 너희도 마음에 안 드냐? 우리 밑에가 숫자고 위가 x였을 때 x만 대입한 게 미분하는 거잖아. 요거 두 가지가 x가 밑에 있으니까 혹시 니네가 미분할 때 x 대입할 때 부호 틀릴 것 같거든?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밑에가 숫자 위에가 x가 되게끔 싹 다 바꾼 다음에 좀 이따 미분해서 푸는 것 같아요. 아이씨, 내가 이런 훌륭한 방법을 놔두고 멍청하게 또 이러고 있지? 내가 지금 뭘 바꾸자는 얘기야? 1부터 x까지로 바꿀 거고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바꿀 거고 플러스
자, 이걸 미분할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라지 F의 정체는 여기까지 분석은 했고 스몰 F의 값이 2t였을 때 라지 F한테 2분의 1 대입한 숫자 계산하는 건 먼저 하세요. 라지 F한테 2분의 1 대입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줄에다 대입, 이건 적분이니까 미분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여기다 대입할까? 2분의 1이니까 첫 번째는 뭐야? 마이너스 0부터 2분의 1까지 2t제곱? 두 번째 것도 누구냐? x가 또 2분의 1이죠. 2분의 1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1까지 2t dt 플러스 2분의 1부터 1까지 2t제곱 dt 마지막 게 2분의 1 2분의 1부터 1까지 2t dt 이 중에 똑같은 게 있나? 첫 번째 거 적분했습니다. 3분의 2t의 세제곱. 아이씨, 괴로워. t제곱. 아이씨, 2분의 1 또 빼먹었네. 세 번째 게 또 누구니? 자, 이제 산수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일 처음 2분의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2분의 1인가? 두 번째 게 2분의 1 대입했더니 8분의 1. 1 대입하면 3분의 2. 2분의 1 대입했더니 1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8분의 1? 그러면 넌 누구니? 12분의 1 두 개니까 마이너스 6분의 1. 3분의 2도 있었고 8분의 1 두 개니까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도 있었죠. 그러면 4분의 1 빼기 2분의 1이면 마이너스 4분의 1인가요? 통분은 12로 통분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마이너스 2 플러스 4 빼기 3 마이너스 12분의 1인가요? 이렇게 산수를 어렵게 내야 돼? 뭐 빼먹었어? 어디? 3분의 2 4배 했으니까 8. 선생님, 니 멍청해요. 네. 그럼 뭐야, 그러면 답이? 4분의 1? 맞아요?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하겠습니다. 산수가 편한 건지 수식으로 푸는 게 더 편한 건지 나는 일단 이 수식으로 편한 게 더 편해 보여요. 0부터 2분의 1까지는 A라고 쓰세요. 2분의 1부터 1까지는 B라고 쓰세요. 그리고 F를 미분한 다음에 2분의 1 대입하세요. 아니지? 이렇게 생겨먹은 건 AB라고 해서 이걸 이쁘게 쓰라고? AB라는 문자로 표현하세요. 그럼 미분하겠습니다. 나 미분하려고 지금 이식 정리했던 거죠? 라지 F 미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X만 대입하면 되고 두 번째는 곱미분인가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이 곱미분 마이너스 XFX 마지막 녀석의 값이 끝에 게 누구야? XFX인가요? 다 했습니다. 지워지는 거 이거 지워지네. 이것도 지워지네. 남은 녀석의 값은 2 곱하기 아니지 이거 아니지 0부터 x까지 ftdt하고 1부터 x까지 ftdt인데 거기다 2분의 1 대입한 녀석의 값이 a 빼기 b라고요? 앞에 게 2분의 1 대입했을 때가 a고 뒤에 게 2분의 1 대입하면 이거 보호 바꿔야 되니까요.
듣기에도 쉬운 것 같은데 숫자 대입한 게 너무 괴롭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담배 피우고 와서 할게요. 숭실대 2020년도 모의논술 문제. 찬진이도 이 정도 나오면 합격할까요? 촉이 어때요? 네. 네. 실내 작년 기출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작년 기출 풀어봤어? 오. 이 정도는 했을 것 같은데 작년 때문에 그러니까 해마다 어떤 애는 쉬웠다가 어떤 애는 어려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떤 학교가 항상 어렵고 항상 쉬운 건 아니야.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그냥 다 같이 들으세요. 확률이 이렇게 제시문이 나와서 확률을 가지고 조건 확률을 가지고 언급하면서 실제로 물어보는 문제는 연속과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묻는 것 같거든. 조건 확률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숫자를 A, B, C라고 할 겁니다. 근데 그 A, B, C에 대해서 다음과 정의된 함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X가 1에서 연속이 될 확률의 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연속이 되려면은 아씨 안 돼도 되겠다. 연속이 되려면 뭐가 같아야 돼요? 연속이 되려면 1에서의 극한값이랑 1에서의 함수값이 똑같아야 돼요? 이게 성립해야 돼요? 어디가 제곱이 있어? 아, B의 제곱이라고? 이걸 만족해야지만 연속입니다. 근데 수식은 써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가 리미트 x의 값이 1-로 갔을 때 fx랑 f1대 1 대입하는 함수값이 왼쪽 거죠? 우극한 값은 x의 값이 1 플러스로 갔을 때 이게 똑같았을 때라고 쓰셔야 됩니다. x가 1에서 연속이려면 이래야 하므로 그래서 1번식이 성립하는데 1부터 A, B, C는 1부터 6까지 주사위 눈이잖아. 1부터 6까지 숫자를 대입해서 등호를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B라고 하는 값이 너무 크면은 A씨의 값은 1부터 6까지인데 B의 값이 뭐 예를 들어서 6을 대입하면 이게 36이잖아. 6 대입하면 절대 A씨한테 뭘 대입해도 등호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럼 B의 값이 될 수 있는 값이 뭐가 됐을 때 이게 등호가 성립하는 거지? B의 값 1이었을 땐 등호가 성립할 수 있어요? B가 2였을 땐 등호가 성립할 수 있어요? B가 3이었을 때 등호가 성립할 수 있나? B의 값이 3이면 이게 9가 되고 C의 값이 6이고 A가 설령 제일 작은 1이었을 때는 왼쪽엔 7인데 오른쪽에 있는 건 9가 돼? 아니다 잘못 얘기했구나. 9하고 1이니까 10이구나. 좌변은 제일 작은 게 10인데 우변이 제일 큰 게 9밖에 안 되기 때문에 3이었을 땐 등호가 성립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B의 값이 1일 때하고 2일 때만 구분하면 되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A, B, C의 순수쌍 개수를 찾으려고요. 근데 등호를 만족하는 순수쌍이 뭐가 있죠? A가 1이면 되나? 안 되지. C의 값부터 가정해야 되겠다. C의 값 1이면 A가 누구라고요? C의 값 1이면 A는 3이라고요? 그 다음이 몇 개나 있으려나? C의 값이 2가 되면은 4? C의 값이 3이 되면은 5? C의 값이 4가 되면 6인가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B의 값이 2였을 때 순수쌍은 몇 개인데? B가 2가 되면 얘가 4니까 A가 1이면 C의 값은 2야? 맞아요? 그 다음에 B의 값이 2였을 때 A가 2라면 3? A가 3이라면 7 나와야 되니까 C의 값은 또 뭐가 있어? 4였을 때는 5였을 때는 이게 끝인 것 같습니다. 다 해서 9개인가? 그럼 연속의 확률값 뭐라고 답해야 돼? 연속의 확률은 답을 뭐라고 해? 주사위 3개 던졌으니까 이건가요? 약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약분하면 몇이야? 4 곱하기 6 24분의 1인가?
두 번째로 갔습니다. x가 1에서 연속인 걸 전제로 했을 때 그게 분모라고요. 근데 분자의 값은 1에서 미분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다항함수 그냥 미분에서 1만 대입하면 미분이 가능하지. 하지만 논술 문제는 수능 풀 때처럼 미분에서 1만 대입하면 안 됩니다. 수식을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1에서 미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x의 값이 1 플러스로 갔을 때 x-1분의 fx-f1로 계산한 게 오른쪽에서의 우극한이죠. x의 값이 1 마이너스로 갔을 때 x-1분의 fx-f1이 똑같았을 때 미분이 가능합니다. 수식을 꼭 쓰셔야 합니다. 근데 좌변값은 대입해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1 플러스로 갔을 때는 그냥 미분에서 1만 대입하겠습니다. 미분에서 1 대입한 게 누구예요? 2인가요? 미분에서 1만 대입하면 누구예요? 그럼 미분이 가능하려면 연속인 것들 중에서만 미분이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두 배 관계 있는 걸 찾으라는 얘기잖아. C한테 두 배한 녀석의 값이 A 녀석이 몇 개 되는지 찾아야 되겠다. C한테 두 배에서 A가 되는 녀석의 값은 요거 있네. C한테 두 배에서 A가 나오는 녀석은 더 이상 없나요?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조건방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연속인 걸 전제로 했을 때 미분이 연속인 녀석의 값은 216분의 9가 연속인 녀석들이야? 그 중에 미분이 가능한 녀석의 값이 누군데? 그 확률의 값은? 이해되신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타원에 대해서 부동식 영역으로 출제했다고? 나중에 정우 이거 풀 필요 없습니다. 부동식 영역은 지금 교육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자, 문제 3번은 타원이네. 이건 정우 나중에 풀어보세요. 자, 문제 4번으로 가겠습니다. 문제 4번은 어이구야, 원이 있습니다. 원이 하나 있는데 원하고 로그 함수가 있는데 이 로그 함수의 그림 어떻게 그리지? 절대값 있으면? x가 0보다 컸을 때 y축 오른쪽 곱만 그린 다음에 y축 대칭해요? 그래서 이거는 양쪽으로 존재하는 그래프죠? 이 원은 중심이 y축 위에 있나? 맞죠? 중심이 y축 위에 있죠? 그런데 두 개가 서로 접했으면 좋겠다고? 공통 접선을 갖는다고? 맞아요? 두 녀석의 값은 공통 접선이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부터 그려야 되겠다. 이거 잘 그릴 수 있을까? A가 큰지 작은지 모르잖아. 근데 로그 함수의 값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서 접하겠지? 원이 이렇게 있고 로그 함수도 있습니다. 로그 함수는 지금 위로 한 칸평 이동했나요? 로그 함수의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지 내가 자신이 없다. 이 정도면 훌륭하지 뭐. 자, 로그 함수랑 만나는 생기는 점의 좌표가 있고요. 이 점들에서 공통 접선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문제 요구한 거는 공통인 접선을 가지는 상황일 때 A 값을 구하세요. 그리고 두 개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넓이의 값을 구하세요. A를 먼저 주로 구하냐? 일단 공통 접선이 있다고 놓고 풀어야 되나? 문제 준 조건 자체가 여기서 접하는 녀석은 공통 접선을 가질 거 아니야. 여기서도 공통 접선을 가질 거고. 그럼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해? 난 이 공통 접선에 대해서 문제를 풀고 싶은데. 출발은 이 점 좌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는데 접점의 좌표를 가정해야 되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 접점 좌표의 걸 뭐라고 가정할 거죠? t라고 놓게 되면 여기다 대입해서 t, ln t 플러스 1이라고 놓을 거야? 여기다 대입할 거야? 자, 아무튼 그지 같아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놓겠습니다. 둘 다 그지 같거든. 자, x1, y1이라고 놓고 풀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접선의 기울기는 똑같아야 되잖아. 근데 이건 음함수잖아. 음함수의 미분법으로 미분해서 접선의 기울기 구하라는 얘기죠? 음함수의 미분법으로 미분하겠습니다. C1을 x라는 문자로 미분하고 있습니다. x로 미분했던 2x 여기다 x1, y1을 대입한 게 접선의 기울기죠? x1, y1 대입해서 접선의 기울기 구했습니다. 접선의 기울기 2는 약분했고요. 이게 지금 x1, y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가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 다음 이거 미분하겠습니다. 절대값 있으나 없으나 미분했을 때 x분의 1이죠. 도함수의 값이 그 기울기 값은 누구라고요? 그럼 두 개 값이 똑같을 겁니다. 동일한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니까요. 두 개 값을 똑같다고 놨더니 대각선끼리 곱하면은 x1의 제곱의 값이 마이너스 y1 빼기 a인가?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다는 조건 가지고 식 세웠습니다. 또 식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립해야 되니까요. 식이 어디서 만드냐? 원에다가 지금 x1, y1을 대입한 게 등호를 만족해요? 로그 함수한테 대입한 것도 등호를 만족해야 돼? 이것들만 연립해서 접점좌표를 구하려고요. 접점좌표를 구하고 나면 a를 구할 수 있으려나? 아, 여기서 이 식이 문자가 지금 3개지. 문자 3개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립하면 a도 구할 수 있겠네? 연립방정식이 3식에서 연립방정식이 요거 이용하는 게 낫겠다? x1이 누구야? a-y1 대신에 대입했습니다. 이거 그럼 4차식이 돼? 4차식이 x1의 제곱, x1의 4제곱 x1 4제곱 플러스 x1 제곱 빼기인가요? 그럼 x1 제곱의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2 또는 1? 마이너스 2는 될 수 없습니다. 그 x1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인가요? 그래서 점의 좌표가 지금 2점 있나 봐요. 이 점 좌표의 값은 마이너스 1이고 이 점 좌표의 값은 플러스 1인 상태입니다. 이제 대입을 했더니 플러스 1 대입했더니 y1의 값은 네, y1 값은 1입니다. 그랬을 때 a만 구하라고요? 여기다 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1하고 1 대입했더니 a의 값은 첫 번째 구하라고 하는 거는 공통 접선을 가지고 a 값은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 거는 둘러싸인 면적의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둘러싸인 면적의 값이면은 C1과 C2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니까 지금 여기 넓이 구하라는 얘기잖아. 이 넓이는 Y축 대칭이겠죠? Y축 대칭이니까 나는 0부터 둘러싸인 넓이 Y축 오른쪽 것만 구해서 2배 할 생각입니다. 그럼 Y축 오른쪽 것만 구한다고 한다면 문제는 이 부채꼴이 문제네. 나는 계획이 여기는 사다리꼴 넓이에서 부채꼴 뺄 거고 로그 함수로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뺄 거거든? 그래서 2배 할 생각입니다. 근데 반지름 길이 값이 1인가요? 여기 1,1이라며. 부채꼴 넓이 어떻게 구하지? 아, 반지름이 루트 2였어? 반지름이 루트 2. 그럼 부채꼴 넓이 어떻게 구해? 여기 각을 아나? 여기가 0,2. 여기가 1,1. 몇 도인데? 1,1하고 0,2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거든. 몇 도냐고? 45도야? 자, 이때 사다리꼴 넓이부터 구합시다. 2배에서 구할 거고요. 사다리꼴 넓이의 값이 몇이라고? 2분의 1 곱하기 윗변 아랫변이 3이야? 높이의 값은 1이고요. 빼려고 합니다. 부채꼴 넓이의 값이 몇이야? 원의 넓이는 2파인데 그거의 8분의 1?
2파이 8분의 1이면 4분의 파인가요? 그 다음에 여기 넓이 밑에 거 적분해서 빼면 되죠? 인테그럴. 아이씨, 이 점이 누군지 모르는데? 누구니? 뭐 대비제빵 나온 거야? (2분의 1부터 1까지) 적분했으면 좋겠습니다. lnx 플러스 1만 적분하면 되죠? 이제 산수밖에 안 남았습니다. 앞에 건 그냥 곱했더니 3이라고 쓸 거고요. 2분의 파이라고 쓰겠습니다. 적분하고 있습니다. xln x 마이너스 x 플러스 x는 지워져요? 1 대입했습니다. 2분의 1 대입하면 누구야?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플러스 2분의 1이야? 따라서 3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2 이해되신 거 맞죠? 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이 2020년 논술인가? 두 번째 게 기한은 이거 푸세요. 아까 부등식만 풀지 말라고 한 거야? 주연아, 여태까지 학원 다닌 이래로 집에 가가지고 설명 들었던 모든 문제 네 손으로 다시 풀어본 적 있어 없어? 아, 있어? 다 풀었어? 작년에 우리 학원에 은혁이가 작년에 제일 열심히 하지 않았냐? 작년에 학생 하나가 학원 와가지고 맨날 저기 상담실에 엎드려가지고 패드에다가 선생님 풀어준 모든 문제를 정리해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저장하더라고 맨날. 그러더니 합격했어. 인하대 간호학과 합격했거든. 인하대 간호학과는 커튼이 좀 높아. 근데 인하대만 붙었어. 더 쉬운 데는 떨어지고 인하대만 붙었어. 자, 세 번째 문제는 미적분이고 네 번째 문제도 미적분이네. 잠깐 세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 보세요. 확통 시험범위 아니신 분들은. 자, 1번 문제는 지금 하겠습니다. 1번 문제가 흰색 공이 3개 있습니다. 흰색 공 3개하고 검은색 공이 3개 들어있는데 주머니하고 비어있는 상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고 비어있는 상자는 또 따로 있고 두 개를 꺼낼 겁니다. 두 개를 꺼내가지고 상자에 넣는다고? 상자에 넣고 나서 색깔 확인해? 그리고 흰색이 나온 숫자의 개수만큼 다시 공을 임의로 꺼내가지고 상자에 넣을 건데 지금은 흰색이 나온 거의 개수만큼을 꺼내서 집어넣을 건데 주머니에서 상자로 옮겨진 흰색 공 전체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습니다. x가 2였을 때 확률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x가 2가 되는 경우는 처음에 흰색 공이 빵개였다가 두 개일 수 있나? 빵개를 뽑으면 어떤 일이 발생해? 흰색 공이 빵개면 흰색 공이 나온 것만큼 또 뽑을 거라서 그 다음은 뽑을 수가 없어? 처음에 흰색 공이 하나 나왔을 때는 흰색 공이 하나 나왔으니까 하나를 끄집어낼 건데 그 하나가 흰색 공이어야 돼? 두 개의 흰색 공을 꺼냈을 때는 두 개를 더 꺼낼 수 있는데 꺼낸 거는 빵개를 꺼내야 돼? 흰색 공을 빵개 꺼내야 돼? 지금 이해한 거 맞아요? 수준이 이해 안 됐어. 수준아, 6개 중에 2개를 꺼낼 건데 흰색이 하나 나오면 두 번째 기회에는 한 개만 꺼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근데 두 번째 기회에서 흰색을 하나 꺼내야지 흰색 공의 개수는 총 더해서 2개라고. 처음에 2개의 흰색 공을 꺼냈을 때 그 다음에 2개를 꺼낼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땐 검은색만 꺼내야지 합쳐서 흰색 공은 2개라고. 네, 되신 거 맞죠? 자, 그러면 처음에 이 확률값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6개 중에 2개 꺼내잖아. 흰색 중에 하나 꺼내고 검은색 중에 하나 꺼내면은
이게 흰색이 하나일 확률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기회에는 남은 4개 중에, 주머니에 있는 4개 중에 하나를 꺼내죠? 그때 흰색이 하나 나오려면은 이미 흰색 하나 빠져나갔잖아. 이 실인가요? 수진이 너 왜 그래? 이해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6개 중에 2개를 꺼낼 건데 처음에 애당초에 흰색 중에서만 2개를 꺼냈습니다. 그 다음 번째는 몇 개 중에 꺼내는 건데 4개 중에 2개를 꺼내는 작업을 하는데 흰색은 꺼내지 말라고? 그럼 검은색만 꺼내야 되잖아. 검은색 몇 개 남았는데 네, 검은색은 3개 온전히 다 남았네. 검은색 3개 중에 2개를 꺼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흰색 공의 개수와 전체 2개 있을 확률입니다. 15분의 9 4분의 2여서 2분의 1 그럼 10분의인가? 3 약분했더니 10분의 3이에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뭐야? 15분의 3에다가 4분의 3이어서 아니 4분의 3이 아니구나 6분의 3인가? 그럼 10분의 1이에요? 그럼 첫 번째 거의 답은 10분의 4, 5분의 2가 첫 번째 거의 답인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 거는 기대값, 분산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표를 작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률 변수 x의 값이 될 수 있는 녀석의 값은 흰색 공이 빵개일 수 있나? 흰색 공이 하나일 수 있나? 흰색 공이 2개일 수도 있고 흰색 공이 3개인 거 가능해요? 근데 그 중에 흰색 공이 2개일 확률의 값이 흰색 공이 2개일 확률의 값이 아니다. 확률 변수 x의 값은 2번 꺼냈을 때 똑같은 거지? 우리가 흰색 공이 2개일 확률의 값은 지금 구한 거야? 흰색 공이 하나가 됐을 때가 언제인지 흰색 공이 빵개일 때 언제인지 구해야 되겠네. 흰색 공이 어떨 때 한 개지? 처음에 뽑을 때 흰색을 하나 빵개 뽑았으면 그 다음 흰색은 뽑을 수 없죠. 흰색을 처음에 하나 뽑았으면 나중에 빵개 뽑아야 돼. 흰색을 2개 뽑으면 이거 자체가 이미 안 돼. 우리가 찾을 거는 흰색을 처음에 하나 뽑고 두 번째 흰색을 빵개 뽑는 거. 그 확률의 값은 제일 처음에 6개 중에 2개 꺼내는 작업을 하는데 그 중에 흰색 공 1개, 검은색 공 하나를 꺼냈어야 되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라고? 몇 개 중에 꺼내? 4개 중에 1개를 꺼내. 흰색 공이 하나니까 한 번을 꺼내. 4개 중 하나를 꺼낼 건데 흰색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검은색 중에서만 하나를 뽑아야 돼. 그럼 앞에 거는 15분의 5분의 3, 15분의 9, 5분의 3. 뒤에 거는 2분의 1. 그럼 10분의 3인가요? 흰색 공이 빵개 나올 때가 어떨 때야? 흰색 공이 빵개 나오려면 처음에 무조건 검정색을 뽑아야 되는 거야? 그럼 처음에 검정색 뽑을 확률이 뭔데? 62분의 그 값이 15분의 3, 5분의 1인가요?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그러면 다 흰색 공일 확률 값은? 여기서 기대값 구하시라고요? 기대값 위아래 곱하기만 하면 되죠? 위아래 곱했더니 10분의 3, 8, 3? 몇이야? 5분의 7? 분산값 구했습니다. 분산값은 제곱한 거랑 곱한 다음에 평균값의 제곱을 빼는 거죠? 첫 번째가 3, 16, 9, 빼기 이 통분하기 귀찮은데 25분의 49? 통분을 뭘로 하냐? 50? 50으로 통분했더니 분자의 값은 28, 28의 5배, 140. 뒤에 건 49에 몇 빼야 돼? 2배? 맞겠나요? 50분의 몇이야? 42? 50분의 40이면 25분의
21. 네. 분산이랑 평균값 구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미적분 파트로 넘어갔습니다. 문제 2번 문제가 첫 번째 제시문에서 가에서 얘기하는 거는 밑에가 숫자 위가 x였을 때 미분하면 x만 대입하면 돼요 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나에선 치환적분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치환적분을 꼭 해서 풀어야 되는 모양인데 선생님 생각이 맞다면 꽤 어려운 수준인 것 같아. 딱 보니까 꽤 어렵네. 제시문에서 나온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안 풀어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제시문에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지. 그러니까 수학 문제는 항상 어떻게 하나의 풀이로만 풀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풀 수도 있지만 어떤 게 문제냐면 교수가 채점했을 때는 교수가 제대로 채점을 해. 다르게 풀어도. 그런데 보통 교수가 채점 안 하거든. 연구실에 제자들 불러가지고 졸업생들 불러가지고 알바비 주고 알바 시키거든. 채점 알바를. 그러면 교수가 미리 채점 기준이라고 하는 걸 배포를 해. 채점할 때. 이 내용이 있으면 몇 점, 이 내용이 있으면 몇 점 이렇게 채점 기준이 있어. 그 기준에 벗어난 다른 풀이 가지고 있으면은 채점을 하고 알바하러 온 사람들은 이 새끼 뭐지? 이렇게 그어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제시문에 나와 있는 대로 푸는 게 합리적이고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친구 와이프가 지금 성대 교수하는 선생님 친구 와이프가 성대 논술 채점하러 몇 번 갔거든? 얘기 들어보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여자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 채점할 때 글씨가 더러우면 일단 다 그어버렸대. 그러니까 글씨 더러운 주혁이 정우 글씨 이쁘게 써야 돼. 수진이는 좀 이쁘게 쓰지 않을까? 수진도 너무 남자처럼 써가지고. 주연이는 이쁘게 잘 쓸 것 같아. 급하면 시간 남아 돌지 않는데. 정우야 오늘은 시간 남아 돌았어? 마지막 주. 그럼 시간 남잖아. 그러니까 못 푸는 문제가 있으면 시간 남잖아. 근데 이제 나머지를 좀 근데 꼼꼼하게 써도 시간 남지 않아? 그러진 않아? 애들마다 다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 보는 애들 허수존한 애들 막 오늘도 소리 내디? 자고 있던데요. 돈 내고 자고 있어요. 6만 원짜리. 나 근데 주연아 선생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너는 언제부터 화장을 했어? 저요? 몇 살 때? 중. 우리 딸 고2거든? 큰 딸? 근데 내가 화장 못하게 하거든. 근데 며칠 전에 친구 만나고 들어오는데 갑자기 문 열고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왔는데 화장실로 직행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너 일로 나와. 느낌 촉이 안 좋았어. 아빠 화장실 가야 돼 이러면서 가더라고. 그래서 나와 이년아 빨리 나와. 그랬더니 얼굴이 막 화장을 떡 칠한 거야. 그래서 너 누가 화장하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막 펑펑 울면서 아빠 친구들 다 하는데 아빠만 그런다고. 내가 너무한가? 네. 친구들이 하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너무 못하게 하는 게 선생님이 잘못된 교육법 팀인가지고 살짝 걱정스럽긴 해. 그래서 못하게 하니까 몰래 하는 거지. 몰래 하면 사고를 치게 되는 거고. 몰래, 많이 안 그러니까 이제 아예 다 풀어줘야 되나?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면 용돈도 인상해주고. 요즘 하루에 12,000원꼴로 돈을 쓰는 것 같아. 너무 많이 쓰지? 그건 좀 자, fx의 값이 있습니다. fx의 값이 지금 지수함수의 값을 0부터 x까지 적분한 게 fx인데 아까 보니까 미분한 거 어쩌고저쩌고 설명한 거 보니까 도함수의 값은 누구지 아는 것 같습니다. 도함수의 값이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알고 있는 사실은 뭐 알지? 네, 밑에가 아래 숫자가 아래 끝에 숫자 0이니까 0 대입하면 0이네요. 근데 문제는 첫 번째 문제는 부분적분법을 사용해서 a 알파의 값은 이렇게 하는 건데 난 도함수의 값을 알고 있는 거지 fx를 아는 게 아니잖아. fx는 지금 이거라며. fx 몰라. 모르는데 fx의 값을 적분하래. 이게 뭔 상황이야? 출발을 못하겠다 이거. 그치? 못하겠지? 뭘까? 촉이냐 혹시 촉이? 아니 fx를 알아야지 fx를 적분하지. 그럼 이거 적분할 수 있어? 이거 적분할 수 있는지만 얘기해봐 그러면. 부정적분 할 수 있어 없어 이거?
니네 이렇게 생기면 적분할 수 있어. 이거 적분할 수 있어 없어? 못해. 이거 적분 못한다니까? 이런 거 적분 해본 적이 없어. 시환 적분했을 때 앞에 뭐가 있어야지 적분할 수 있어 이거. 앞에 그나마 x라고 달고 있으면 속미분했을 때 x가 나오니까 적분할 수 있는 거죠? x가 없으면 적분 못해. 그럼 문제는 fx를 도저히 구할 수는 없어. 이 fx를 지금 현재 구할 수는 없어. 구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돼. 그런데 원래 니네 lnx 적분할 때 어떻게 적분하냐 원래? 공식 말고 1이 곱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부분 적분하잖아. 그러니까 fx 자체를 나는 지금 몰라서 fx를 0부터 알파까지 적분을 할 수가 없거든. 그런데 알파고 f알파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는 거 보니까 쌤 생각에는 1이 있다고 생각하고 부분 적분해서 이걸 1을 적분한 게 x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함수한테 x를 곱한 녀석을 만들어서 풀라는 얘기 같다. 이제 내가 한 말이 이해되신 거 맞아요? x가 하나 달렸으면 좋겠는데 부분 적분해서 x를 만들라는 것 같아. 자, 선생님 부분 적분하려고요. U'의 값을 뭐라고 볼 건데요? U'을 1로 봐야지 적분했을 때 x라는 녀석을 써먹겠죠? V의 값이 fx니까 미분했더니 F'입니다. 그럼 A 알파의 값이 누군데요? x 곱하기 fx 0부터 알파까지 마이너스 인테그럴 xf'x 0부터 알파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럼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알파 대입했더니 알파 f알파 뒤에 값은 빵 대입했더니 f빵의 값이 빵이라고요? 그 다음 뒤에 있는 녀석의 값 여기가 x 때문에도 빵이구나. 뒤에 걸 적분해야 되는데 인지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원래는 f'의 값이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이었으면 적분 못하는데 이제 x가 생겼으니까 적분할 수 있지. 이해된 거 맞죠? 자, 이제 적분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분하려면 나는 이거를 일단은 어떻게 적분하냐? 요거 속미분한 게 누군데? 마이너스 2x야? 그럼 마이너스 2x만 있으면 정말 좋겠구만. 근데 문제가 치환적분법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 않았냐? 제시문에서? 그럼 선생님 그냥 마이너스 2x 그래도 쓰고 할래. 여기다 지금 마이너스 2를 곱하게 되면 앞에 마이너스 2들도 곱해야 돼요? 네, 지금 이해된 거 맞나요? 요 빼기는 포함하지 않았어 지금? 빼기는 포함하지 않았고요. 이 뒤에 것만 따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적분은 우리 맨날 하는 거잖아. 왜 써졌다 안 써졌다 그러냐? 자, 그러면 치환해 봅시다. 책이 치환하라고 하니까 치환하겠습니다. 누구를 치환해요? 마이너스 x의 제곱의 값을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x dx의 값이 dt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인테그럴 0 대입하면은 알파 대입하면은 그리고 치환했더니 마이너스 2x dx의 값은 dt 2의 t승인가요? 된 거 맞아요? 적분했습니다. 재수함 적분하면 그대로잖아. 대입만 하면 끝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했더니 2의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빼기 1인가요? 그럼 결국 우리가 구하는 a 알파의 값은 알파 f 알파 빼기 이거라고요? 그럼 뭐라고 쓰지? 플러스 2분의 1 2의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요? 이해되신 거 맞죠? 방금 설명했던 거 선생님 기똥차게 잘 설명한 것 같거든?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 당위성에 대해서 선생님 설명했는데
왜냐면 그냥은 적분 못해서 x가 등장하게끔 해야 되니까 부분 적분을 선택했습니다. 다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야. 자, A알파의 값은 구했어. 알파고 F알파로 구성된 녀석이고 다 구한 거야. 근데 나는 두 번째 문제는 엄청 익숙한데? 익숙하지? fx에 역함수가 있대. 역함수가 있고 B알파의 값은 역함수의 값을 0부터 F알파까지 적분한 녀석의 값이라는데? 그러면 무슨 공식이 갑자기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야 되지? 이 순간에? 공식이 머릿속을 싹 스치고 지나갔는데? 주혁아, 네 대가리에는 뭐가 스치고 지나가죠? 아, 수진이는 뭐가 스치고 지나가죠? 이름은 모르는데 불러볼까요? 인테그럴 a부터 b까지로 쓸게요.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면은 플러스 fa부터 fb까지 역함수 이게 누구죠? 이게 머릿속을 스치고 확 지나가네. 이 공식을 사용해서 풀어야 되겠다. 따라서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모르겠는데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값이 0부터 0이 F0인가? 영 자체가 F0이고 위에가 F알파. GX, DX가 궁금해. 난 이 빨간색이 궁금한데 그럼 공식을 사용하려면 여기는 뭐가 있어야 돼? 빵이 있어야 돼? 알파 있어야 되고 fx, dx입니다. 그 값이 위에 꺾기를 곱한 알파, f알파 밑에 꺾기를 곱한 거는 빵인가요? 이 공식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거 알고 있잖아. 이게 뭐라고 이게? 이게 A알파였어? 그런데 빨간색은 여기 알파, F알파가 있다고? 답을 뭐라고 쓰지? 알파에 대한 식으로 쓰라고 했는데 아이씨 그냥 대입할까 이거를? 이거를 그대로 대입하면 빨간색이 누구라고? 보호만 바꾸면 돼? 이거는 소거되고 우리가 구하는 값이 2분의 1 이거라고요? 된 거 맞죠 지금? 빨간색 공식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주연이 공식 알아요 몰라요? 너 우리하고 논 이래로 전에 한번 본 것 같은데? 아 못 봤나? 이거 수능에서도 필요해요. 외우셔야 됩니다. 처음 볼 수는 없어. 이거 진짜 처음 볼 수는 없어. 혹시 찬지는 알고 있는 거 맞죠? 저도 모르는. 네. 설명해야 됩니다. 너희 본 적 있어. 기억나지 않는 것 뿐이야. 그림이 성이 없다. y는 x라고 하는 선이 있습니다. y는 x라는 선이 있는데 단순하게 그릴게요. 이렇게 그린 함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fx입니다. 그리고 역함수의 값이 있습니다. 내가 대칭되게 잘 그려야지 그림이 이쁘게 나오는데 대칭돼 보이나? 이게 역함수입니다. 이미 그림은 실패한 것 같아요. 지금 한 여기쯤에 쌤이 여기가 A, FA 좀만 옮기자. 그림이 이쁘게 안 나온다. 좀만 옮기겠습니다. A의 값 여기로 잡았습니다. A를 갖다 대입한 녀석의 값은 FA. B를 갖다 대입한 녀석의 값은 FB입니다. 근데 이 점을 대칭한 점이랑 이 점을 대칭한 점의 좌표가 역함수에 있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역함수에 있는 점의 좌표가 그림을 망했다. 대칭한 녀석의 값이 한 여기쯤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요점 좌표의 값은 FA, FB, FB, FA, A, FB, B죠? 여기가 지금 FA입니다. 여기가 지금 FB입니다. 근데 원래 함수에서 A부터 B까지 둘러싸인 면적은 여기가 A부터 B까지 fx의 넓이, 역함수의 값을 FA부터 FB까지 이게 역함수의 넓이. 두 개 넓이를 더하게 되면은 이 파란색 넓이는 어차피 이게 대칭되는 것 같습니다. y는 x 대칭되는 것 같고요. 그럼 결국 문제에서 요구하는 파란색과 빨간색의 넓이는 기역자 모양의 넓이입니다. 기역자 모양의 넓이는 큰 직사각형 넓이에서 왼쪽 밑에 조그만 직사각형을 빼면 되죠. 근데 큰 직사각형은 이 점 좌표가 FB, B이기 때문에 직사각형 넓이는 BFB. 이 점 좌표가 FA, A이기 때문에 AFA가 넓이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과 빨간색 넓이는 BFB 빼기 AFA입니다. 자, 이렇게 들으니까 들은 적 있는 것 같죠? 그죠? 들은 적 있죠? 네. 찬이도 본 적 있는 것 같죠? 네.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줄은 하나 더 있네. A알파, B알파의 극한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극한도 서술, 못 푸는 애들은 없을 건데 서술하는 거에 따라 점수를 배점을 달리줄 거거든. 리미트 알파의 값이 알파가 빵으로 갔을 때 B알파가 누구였다고? 2분의 1-2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 A알파가 누구였지? 이게 누구지? 그냥 쓸까? 알파 F 알파.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세요. 나는 제일 처음에 뭘 하려고 하는데 따로따로 쓸까 일단? 알파적으로 나누기도 할 거야.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1-2의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분의 2 알파 F 알파? 오른쪽에 있는 건 누구냐? 이건 누구냐고 이거는. 마이너스 1이냐? 근데 분자분모를 알파의 제곱으로 나누게 하려고? 그러면 분자에 있는 값은 리미트 알파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알파분의 2F 알파가 돼? 2는 끄집어내려고요. 알파가 빵으로 갔을 때 알파 마이너스 빵분의 F 알파 빼기 F 빵이라고 써도 돼. F 빵은 빵이었으니까 그럼 이게 뭘 의미하죠? 되신 거 맞나요? 꼭 우리 F 프라임을 알고 있었으니까 여기다 빵 뒤에 아까 알던 것 같은데 F 프라임? 아까 F 프라임 내 기억이 맞다면 F 프라임이 F 프라임이 아까 마이너스 앞에 있었는지가 기억이 안 나. 없어요? 이게 F 프라임이에요? F 프라임을 알고 있었으니까 여기다 빵 뒤에 맞는 녀석의 값은 1, 이 값은 2네요. 분자 값은. 두 번째, 분모의 값 계산하려고요. 리미트 알파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분모의 값이 알파가 빵으로 하면 알파 제곱도 빵으로 가요? 알파 제곱의 값 t라고 치환하려고요. t분의 1-2에 이거 마이너스 끄집어내야지 헷갈리지 않을 것 같은데? 지수함수 극한의 4대 공식 헷갈리지면 안 될 것 같아요. t의 값이 알파가 빵으로 하면 t의 값이 빵으로 가니까 t분의 2의 마이너스 t승 마이너스로 썼을 때 지수함수가 앞에 있을 때가 t의 개수를 비교해요. t의 개수를 비교했더니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를 앞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인가요?
따라서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1분의 2여서 2, 뒤에 마이너스 1. 따로따로 서술해 주면서 푸는 게 좋겠습니다. 이건 뭐지? 이건 뭐니? 10분 동안 할 수 있을 것 같아. fx는 미분이 가능한 증가함수입니다. fx의 값은 증가함수입니다. 빵 대입은 빵이고 1 대입은 2입니다. 그리고 fx의 값을 제곱해서 적분한 녀석의 값은 3이라고 설명했고 gx도 미분이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의미 아닌 실수 알파에 대해서 1번, 2번 조건을 만족합니다. 첫 번째 조건에 따르면은 0보다 클 때 g'의 값은 이거라고? 헐. 첫 번째 건 0보다 클 때는 g'을 줬는데 두 번째 건 0보다 작을 때 그냥 gx를 줬잖아. 그리고 문제가 물어보는 거는 우리한테 gx를 물어본다. 야. gx의 값이 0보다 커났다고 하는 거를 성립하게끔 하는 의미와 있는 알파의 범위를 구해보세요. 촉이 오네. 요렇게 생긴 거 준 다음에 요거 준 거 같으니까 여기 fx 제곱 있지? 우리 적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굴 미분하면 이게 나오는지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누구 미분하면 이거 나오는데? 알파 fx 전체 제곱? 그럼 얘는 이걸 가지고 우리는 gx를 구할 수 있네. 0보다 컸을 때는 gx의 값이 알파 곱하기 fx의 제곱을 이걸 미분한 게 이거라고 속미분해가지고 그런데 옆에 적분상수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럼 gx의 형태는 알고 있어. 그런데 gx는 미분이 가능하다며. 미분이 가능한 건 뭘 전제로 해? 네, 미분이 가능한 건 연속인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럼 이제 0에서 gx는 연속이므로 0에서의 극한가 함수값과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0대 2번 게 누군데? 네, 수식은 써야 돼. 0에서의 극한이라고 수식은 써야 되고 0에서는 C고요. F형이 빵이니까. 이건 0대 2범이면 여기 0대 2범 누군데? 어차피 0이야? 그러면 C의 값이 누군지 아는 거네? X의 값이 0에서 연속일 조건에서 우린 C라고 하는 값이 5-알파의 3승인 거 알고 있는데 알파는 살려놔야 되겠다. 알파 살려놓은 상태에서 알파의 범위 구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한 다음에 풀어야 되겠다. 0보다 컸을 때는 gx라는 녀석의 정체가 알파 곱하기 fx의 제곱 플러스 5-알파의 3승 0보다 클 때 gx의 값은 있는 그대로. 근데 이게 이게 좀 헷갈린다. fx의 값은 어떤 함수라고 우리가 처음에 출발할 때 얘기했는데 미분이 가능한 증가함수? fx가 증가함수인데 알파의 값도 문제가 범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알파? 0보다 커났다고? 그럼 나는 이 값이 항상 0보다 커 같은 거야? fx는 증가함수라며. 그러니까 fx를 제곱해도 증가함수일 거 아니야. 그런데 5-알파의 3승 상수잖아. 그러면 이 gx의 값은 0보다 오른쪽에 증가해? 그걸 말로 써야 돼.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범위에서 0보다 커나도록 하는 알파의 범위가 필요한데 자, 우리는 이렇게 서술해야 되겠다. 0부터 x가 1까지 사이에서 함수 fx가 증가함수라고 문제에 얘기했기 때문에 gx 값도 증가함수인 거야? 이런 거 맞아요? 이제 마이너스 1부터가 문제야.
마이너스 1부터 x의 값이 0 사이에서는 f, 요게 좀 헷갈리거든, 선생님은? 요 녀석의 값이 헷갈려.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무슨 대칭이야? y축 대칭. 요거 증가한다며. 그러니까 이건 증가해, 이거는. 증가하는 녀석의 값을 fx도 증가하고 fx 제곱한 것도 증가하거든. 증가함수로 y축 대칭했다며. 이렇게 로그 함수 이렇게 증가하는 게 있는데 y축 대칭하면 뭐가 되겠어? 이거 감소해. 요게 헷갈린다고. 요걸 실수하면 끝나는 것 같아. 얘는 감소함수야. 감소함수인데 앞에 뭐 달았어 지금? 마이너스 앞에 달리면 무슨 대칭이야? 네, 전체 보호를 받고 x축 대칭이지? 감소한 녀석의 값을 x축 대칭하게 되면은 증가함수가 돼요? 이건 증가함수야. 그럼 결국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도 증가함수야? 그러면 우리는 부동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통 뭘 구하는데? 이 부동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통 뭘 구하냐고? 부동식이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뭘 구하냐고요?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그 최소값이 0보다 크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계속 증가해. 연속이야. 그럼 최소값은 뭘 대입한 게 최소값인데? 난 마이너스 1 대입한 최소값이 필요해. 이해되신 거 맞죠? 마이너스 1 대입하려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누구야? 마이너스 F1의 제곱. 근데 F1을 알걸? F1 값 2래? F1 값 2라고 얘기했으니까 얘가 누구야? 요게 0보다 크도록 하는 의미가 있는 실수 알파 구하세요. 알파의 범위가 뭐야? (0보다) 같은 것들 중에서 알파 구하세요. 0부터 1까지면 돼요? 알파 구했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죠? 증가 감소를 확인해가지고 최소값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방금 구했던 알파의 범위가 0부터 1까지인데 0부터 1까지 범위에서 gx라고 한 함수의 그림이 계속 증가하는 녀석인데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최대로 하는 알파를 구하세요. 아하. 최소값 마이너스 1 대입한 것도 0보다 큰 것 같다고? 그럼 상황은 잘은 모르지만 유추해보자면 gx의 그림은 마이너스 1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거고 플러스 1까지만 그렸으면 좋겠는데 잘은 모르겠어. 그림은 정확히 필요 없잖아.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0보다 큰 것 같아? 여기서부터 어쨌든 계속 증가해? 근데 마이너스 1도 플러스 1까지인데 범위의 값이 0에서 함수가 다른 함수인 거지. 그럼 우리는 적분을 여기 적분 따로 하고 여기 적분 따로 해서 적분하면 되겠네? 자, 넓이 구하고 있습니다. 인테그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누굴 적분해? 요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밑에 거? 그 적분할 수 있어, 이거를? 마이너스 f-x의 제곱 플러스 5-알파의 3승 적분 0부터 1까지는 위에 거? 이거 어떻게 알아 내가 이거를? 이 넓이를 최대가 되게끔 하는 알파를 구하세요라고 얘기했잖아. 뭐 있나? 여기 뭐 이거 안 써먹은 거 하나 있었지 아까. 이 앞에 걸 치워내야 되겠다. 자, 어차피 얘를 마이너스 1부터 빵까지 접근한 게 뭐야?
이건 x를 곱할 거고 빵 대입한 거에서 마이너스를 된 거 뺐으니까 이건 어차피 적분하게 되면 5 마이너스 알파의 3승이죠? 얘도 적분해가지고 5 마이너스 알파한테 알파의 3승한테 x 곱한 다음에 1 대입해서 빵 대입한 거 뺐으니까 그냥 5 마이너스 알파의 3승이죠? 밑줄 친 두 녀석의 값을 적분한 녀석의 값은 누구라고? 근데 나는 이건 치환하려고. 치환하겠습니다.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해?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하면 ft의 제곱 dx는 마이너스 dt라고? 여기는 마이너스 dx의 값을 dt라고 쓰겠다고? 적분하는 범위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빵 대입하면 빵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은 이 값은? 누구라고? 뭐라고? 마이너스 3이라고?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네? 알파 끄집어낼 거잖아. 3알파? 적분은 다 했습니다. 근데 이 값이 최대가 됐으면 좋겠다고요? 이거를 H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최소값을 구하래. 최대값을 구하래 또? 아닌가? 최대값을 구하래. 최대값을 갖도록 한 알파를 구하래. 알파만 구하면 돼요? 그럼 쉬운 문제네. 미분하겠습니다. 극값 구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6알파의 제곱 플러스 3입니다. 빵 되는 거 찾고 있습니다. 빵 되는 녀석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인가요? 그 중에 언제 극대인 거지? 마이너스 값이었을 때요? 아니지. 플러스일 땐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답은 써야 되겠다. 알파의 범위가 뭐였지 아까? 0보다 큰 같은 거였어? 0부터 이 루트 값까지는 도함수의 부가 양수, 그 다음부터는 도함수의 부가 음수. 그림을 그리지 말고 말로 한 줄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